선생님 입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자퇴생도 있었어요? 자퇴생 있죠. 꼭 한 해 그래도 몇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자퇴생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뭐 교육 일을 한 지 20년이 됐어요. 알아요? 나 20년 됐는데. 오래됐다. 20년이 됐는데 저도 한 해에 한 명 정도는 꼭 보는 것 같아요. 학교를 자퇴하는 친구들. 네. 학교를 그만둔다는 게 좋은 걸까요? 그 얘기를 하셔서 그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근데 한 해에 저희가 그 자퇴하는 인원 혹시 아세요? 글쎄요. 한 해에 42,000명 정도가 자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저도 초중고 아니면 초중고 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고등학교가 2만 명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집단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초등이 초등이 15,000명. 그러니까 중학교는 거의 없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유학이 많아요. 유학? 네. 유학을 가거나 대안학교나 뭐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좀 있고 홈스쿨 그것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지는 않고 유학 좀 많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서 부모님이 선택하면 이제 타의적으로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가 주장을 해서 이제 자퇴를 하거든요. 그냥 자진 퇴학. 왜 자진 퇴학하느냐? 입시 구조를 잘 보면 1학년 때 특히 이제 1학기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성적이 되게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2학년, 뭐 3학년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 누적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한 학기 망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수시 전형이나 이렇게 내신을 활용할 수 있는 거에서는 약간 대비를 크게 왔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완전 현타가 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통 아주 일반적인 그냥 대부분 학생들은 좋아 그냥 정시 하겠어 하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정시 준비하거든요. 근데 아주 좀 합리성을 좀 추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수행평가나 이런 데 시간을 쓰지 않고 그냥 또 학생들하고의 어떤 그런 뭐 관계 뭐 이런 것도 막 머리 아프니까 그걸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난 집중적으로 그냥 입시하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이 한 해 한 2만 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저 자퇴할래요. 그럼 보통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당연히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 이유를 대요. 학교에서 지금 있는 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자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이제 힘들다. 정서적으로 그냥 차라리 그냥 입시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진짜 효율성만 따진 애들도 있거든요. 진짜 자기는 학교에서 맨날 잠을 잔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난 학원에서 그냥 공부만 입시 공부만 집중하겠다. 딱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애들이 오면 자퇴를 신청하면 자퇴가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라고 그러냐면 제가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아이들도 있는데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활 태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의지가 좀 단단하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 그렇게 안 했던 애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놀고 열심히 안 했던 애인데 걔가 이렇게 시스템을 바뀐다고 걔가 뭐 열심히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게 또 습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도 최소한 학교 다니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루틴대로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 무리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제 살판 나는 거지. 맞아요. 그냥 계속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애초에 자기가 세웠던 그 단단한 계획이 그냥 확 허물어지면서 그냥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퇴를 하는 애들의 한번 자기 마음을 좀 깊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왜냐면 학교를 가고 아침 일찍 가서 애들하고 관계를 맺고 공부를 좀 하고 이런 게 사실 힘들거든. 힘드니까 이거를 걷어치워야 되는데 이거 그만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자퇴가 더 합리적이고 유리하다.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 열심히 하던 애야. 근데 봤더니 시간도 모자르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잘하죠. 근데 평상시에 열심히 안 했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그 방식을 찾는다? 이거 위험한 거죠, 되게. 저도 학생들이 가끔 이제 실기를 하다가 공부 시간이 좀 모자라다고 실기 시간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 빼주지 않고 딱 하루를 줘요, 일주일에. 그리고 그걸 한번 꽉 채워봐라. 그리고 그걸 한번 네가 한번 집계를 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하루를 못 채워. 그래. 그것도 못 채우면서 어떻게 일주일 빼달라고 그러냐고. 그 하루도 못 채우는데. 검정고시는 큰 문제가 한 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다 패스를 해요. 보통 제가 뭐 듣기로는 수능 난이도로 봤을 때 한 6등급 정도면 패스를 한대요. 오히려 그 이후에 수능을 준비하는 그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게 되게 어렵고, 그리고 또 저 되게 재밌는 게 검정고시를 한다고 자퇴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 없이 하냐면 그 검정고시 날짜를 체킹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그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 핑계 대면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일단 뭐 그림 그릴 시간도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공부할 시간도 많죠. 단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네,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유리한 건 진짜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학습에 대한 어떤 효율성만 따진 건데, 실제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얻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어떤 친구 관계랑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꼭 버텨놔야 되잖아요. 그 루틴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큰 기록 안에서는 그래도 큰 공부거든요. 그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그러니까 검정고시 출신 아이들을 수시를 시켜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꽤 많은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도 이제 수시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또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도 됐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시보다는 정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면 제가 검정고시 애들 정시 해갖고 좋은 결과만 많이 뽑아봤었거든요. 근데 수시에서는 한 케이스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선생님을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면 네. 자퇴하고 싶으세요? 저요? 저요? 난 근데 이런 건 있어. 뭐냐면 고1 때 자퇴해서 고2 때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건 진짜 대학을 1년 더 빨리? 그런 꿈은 한번 조기 입학? 그런 꿈은 한번 가져보지 않나? 왜냐면 또 1년 그 나이 때 1년 이렇게 당기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부모님 시키지 않더라도 자리에 딱 앉아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자퇴하면 성공해요. 근데 핸드폰 자꾸 보고 딴짓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 그런 자기가 습성이 있다. 그럼 본인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벽 보고 나는 어떤 타입인가, 내가 A 타입인가 B 타입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A 타입이야? 그럼 하고 B 타입인 것 같아. 그럼 절대 하면 안 돼.